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이번 컨텐츠는 네. 사업하기 좋은 성격의 음. 관상이나 수상으로 알려주시면. 이건 약간 좀 후천적인 게 좀 작용을 해요. 아,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하기 좋은 성격이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사업을 하기 좋은 성격이라는 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뭐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맺고 끊는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당신들 회사 사장님들 봐요. 야비한 놈도 있지, 속이 굉장히 소갈딱지도 있지, 못돼 처먹은 것도 있지, 우유부단한 것도 있지. 그래서 성격을, 사업하기 좋은 성격이란 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 성격적인 측면이 작용을 하기는 해요. 뭐냐면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굴에 관상학적으로 짝눈이다. 대놓고 짝눈, 뭐 한쪽에 쌍꺼풀 있고 한쪽에 없어. 아니면 짝귀야. 귀가 한쪽은 섰는데 한쪽은 좀 누웠어. 한쪽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귀 크기가 살짝 달라.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성격적으로는 사업하기 좋다고 봐요. 아이러니하게도. 왜냐면 이런 분들은 보통 자기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각인 효과라는 게 생겨요. 시선을 끈단 말이에요. 평범하게 생겼는데 짝눈이라서 자꾸 눈이 가요. 나도 모르게. 가요. 예, 그리고 귀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각인 효과가 생기고 사람들의 좀 무의식적인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천적인 성격이 어떻든 간에 후천적으로 사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성격이 되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주목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후천적 발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 사람들의 이 주목과 호감도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어떠한 개발과 노력을 하게 돼요, 비교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도 분명히 오게 되는 시점도 많고, 터닝 포인트라는 건 뭐예요? 일과 뭐 가정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 다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어떤 기회를 탁 잡아챌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내가 어떤 승진의 기회를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짝귀나 짝눈 같은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사업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형성이 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동 형성이네요. 선천적인 거는 짝눈 짝귀여도 뭐 옹졸할 수도 있고 온순할 수도 있고 싸나울 수도 있고 정말 또라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천적으로 받는 이 무의식적 관심도 때문에 후천적인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매력도가 발달을 해요. 매력도가 발달하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면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보통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사업하기 좋은 성격의 좀 관상적인 특징,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짝눈이냐, 짝귀냐, 뭐 짝고 콧구멍까지는 약간 좀 미비해요. 짝눈썹일 수도 있고, 입이 살짝 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좀 비대칭, 누구나 인간은 비대칭이지만 조금 더 비대칭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허용? 이 범위에?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체형도 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물론 체형 교정 가야지 몸이 아프면. 근데 보면은 항상 짝다리 짚고 있는 놈들 어깨 틀어져갖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이목을 끈다. 유리한 위치에 속하게 된다. 이거는 인물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약간의 이제 눈에 띄는 비대칭이 장점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짝눈 짝귀로 대표 예시를 했지만 신체의 비대칭.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모든 자원이잖아, 우리 몸뚱이는. 네. 이 몸뚱이에 내가 기능적인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틀어짐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독자도 잘 안 늘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여기 시청 횟수는 많은데 구독이 없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번에는 욕심 많은, 아주 욕심이 아주 많은 이런 이제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간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거는. 인간 다 욕심 있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그런 말도 있잖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욕심이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인간들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체면이 있는데 그거를 체면 불구하고 그 욕망을 가감없이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있죠. 남들이 봤을 때, 아우, 저 욕심쟁이? 저 욕심 덩어리. 욕심 덩어리. 예, 그런 분들 특징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욕심 많은 성격을 형성하는 관상과 수상은 입술이 일단 좀 두툼해요. 입술이 두툼하신 분들은 일단 남녀 불문하고 욕심이 많지만 특히 남자가 더 그래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그러면 뭐냐, 물질적인 욕심에 조금 더 도드라진 욕망을 보여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원해. 여자면 여자.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아. 돈? 당연히 다다다다익선이죠. 그죠? 사회적 나의 지위가 높을수록 좋아요. 이런 식이라서 지금 보시면 입술이 두툼하다는 게 얼만큼 두꺼워야 돼요? 입술 얇은 사람 보면 알듯이 두꺼운 사람 보면 알죠. 눈, 코, 입 비율로 봤을 때 제 입술이 조금 쓸면 한 접시 나오겠네. 쓸면 두 접시 나오겠네. 입술 두툼하신 분들은 딱 태가 나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이 조금 살짝 얇은 편에 좀 속하는 거고, 근데 남녀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입술이 두꺼워도 자기가 좀 꽂히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방이면 가방. 내가 이번 해는 가방 너로 정했어. 너한테 욕심을 부리겠어. 살다 보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좀 사회적 지위를 올려야 될 것 같아. 혹은 내가 올해는 남자들을 좀 수집을 해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좀 꽂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자기 주변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개인적인 욕심이 많죠. 근데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사회적인 지위, 명예,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보여주기 위한 부분, 내가 해내는 이 일에 대한 성취, 이 뭐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야. 입술이 두툼하신 분들은. 도톰도 포함되냐? 여기 작고 도톰해요. 그럼 커야 돼요? 입술이 참 작아도 해당돼요? 커도 해당돼요? 얼굴에서 우리가 입이 이렇게 작은 분들 있고, 이게 좀 크신 분들 있잖아요. 네. 상관없이 입이 크든 작든 두툼하냐 안 두툼하냐면 보시면 돼요. 이거 두툼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입술의 두께를 보셔야 되는 거지 입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배움이 적으면 그 적은 배움의 한도 내에서 나의 나와버릴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 욕심을 부려서 내 걸 찾을 것이고. 내가 배움이 높거나 어떤 사회적 입지가 높으면 그 안에서 또 찾아낼 것이고. 실리를 챙기는 쪽이에요. 실리를 챙긴다는 거는 사회적인 성취도 하고 싶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이분들은 실리 선택이라서 돈을 선택하지. 그러면 이거는 입술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욕심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두툼함이 막 두꺼울수록 막 이러면은 뭐 저 외국에 계신 흑인 오빠들은 죄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인종적인 특징이 있어서 제가 아까 이목구비 비율상이라고 한 거예요. 네. 눈, 코, 입 대비했을 때 입술이 두툼하신 분. 아무래도 좀 그 외국 분들이 동양인들보다는 좀 눈, 코, 입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두께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자분들이 입술 두꺼운 것과 남자분들이 입술이 두꺼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술이 두꺼운 남자를 만나시면 그럴 수 있어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비록 내가 가정을 이루었지만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복불복이에요. 하지만 최소 없지는 않지 이분들은. 뭐를 하더라도. 아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똑같이 택시를 해도 더 욕심 부릴 수도 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네. 내가 똑같이 택배 일을 해도 더 벌 수 있고. 내가 똑같이 정치를 해도 뒷돈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 입술 얇은 네. 남자분들 했잖아요. 입술 남자분들하고 입술 두꺼운 분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실리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예요. 조금 더 권력 지향적이냐 조금 더 물질 지향적이냐.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어떤 두꺼운 분들은 물질 지향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어떤 남자를 만들 수 있다. 캐릭터처럼. 네. 그러면 두꺼운 입술을 주시겠어요? 얇은 입술을 주시겠어요? 전 얇은 입술. 얇은 입술. 네. 왜냐면 두꺼운 분들은 가정에 충실할 거라는 그 장담은 못해. 가정에 충실할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번 컨텐츠 주제는 화술 언변이 뛰어난 수간상. 있어요. 항상 이것도 또 제가 좀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말을 하는 직업이 좋다. 뭐 말을 하는 위치에 가는 게 좋다.
입이 좀 돌출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조건이네요. 왜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를 많이 하셔. 화술과 언변이 뛰어나다. 이거는 이제 방법적인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너무 잘해. 막 그럴듯하게 잘해. 나도 그러려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입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유창한 화술, 뭐 언변, 화법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 특징이 왜 말을 하는 직업이 많냐면 말에 힘이 있어야 돼. 말씀언이라고 힘력자 써서 언력이라고 하죠. 언력. 자,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입이 나왔을 때 제가 비교적 말하는 직업이 좋다라고 하지만 입이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가 되는 거예요. 손에 내가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 건지, 뭐 문서 잡는 게 있어야 되는 건지, 신체적으로 좋은 게 있는 건지, 감각이 뛰어난 건지 이런 요소들을 보고 예를 들면 같은 말을 해도 영업 쪽에 종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같은 말을 하는 직업이지만 판매업 쪽에 종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같은 말을 하는 직업이지만 교육 쪽에 종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상담, 말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기는 맞아요, 상담. 근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청을 더 많이 합니다. 들어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하는 직업이라고 착각을 하냐면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80% 정도 경청을 주로 해요. 나머지 이 사람이 20% 얘기를 해줬을 때 이 20%의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먹히는구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술과 언변이 뛰어나다기보다는 말에 힘이 실리는 직업을 하시는 게 좋은 분들 특징이 입이 우리가 봤을 때 돌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걸로 보자고 하면 뭐 유재석 씨는 많이 돌출이 돼 있죠. 네. 많이 돌출이 되어 있어요. 대표 케이스네. 대표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뭐 김국진 씨 같은 경우도 돌출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위쪽 부분이 이렇게 싹 돌출돼 있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돌출도가 조금 심하신 경우는 약간 좀 메인 쪽으로 조금 많이 갔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돌출이 안 돼도 말하는 쪽으로 당연히 가질 수 있죠. 있는데 거기서 비교적 조금 더 말에 힘이 실려. 적게 말해도 실리고 많이 말해도 실려요. 즉 말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뭐 감각이 뛰어난 발달이 있느냐, 내가 신체적 발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교육이어도 내가 몸 기능 발달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뭐 헬스 트레이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교육자지만 내가 필라테스 강사를 할 수도 있고 감각이나 내가 뭐 흔히 말하는 예술성이 좀 있어서 내가 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음악적인 쪽으로 교육으로 나가서 같은 교육이어도 아니면 말 자체에 힘이 실리는 분이라 상담이나 복지 계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봤을 때 영업력이 조금 살아 있어서 아예 나는 그냥 뭐 강사라든지 뭐 아예 그냥 대놓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입이 나왔을 때 말을 하는 직업이 좋다라는 베이스는 깔고 가되 다른 이 수상학적, 손금적인 발달과 붙여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붙여서 보는 진짜 거예요. 이 디테일이 그치. 나오는 근데 거죠. 내가 정치력을 갖고 있어.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 말에 힘이 실리느냐. 근데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뭐 정치를 못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말을 다 잘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거 때 들어봐봐. 와, 말을 저렇게 버벅대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나왔어? 나도 하겠는데? 말을 잘하는 거랑 말에 힘이 실리는 거 달라요. 그러면 이 나오면 나올수록 말에 힘이 세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래가 턱 쪽이 나와서 우리가 하관도 쓰잖아요. 하관이 많은 문제겠지. 근데 하관이 나와서 말을 하는 직업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악이 나와서 상악도 아니죠 여기도. 근데 상악이 나와서 말을 하는 직업과 혹은 다 같이 나왔어. 혹은 뭐 턱 구조가 넓은 상태에서 나왔어, 좁은 상태에서 나왔어. 이게 좀 다 달라요. 와. 내가 이거를 다 가르쳐 줄 수는 당연히 없죠. 그걸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들 구분은 못 하잖아. 전화 주세요. 5396-4498. 아이 홈쇼핑이야. 아이 나 진짜. 근데 이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만족도 높습니다. 네, 정말. 아니 왜냐면은 그냥 딱 이 주제만 봤을 때는 입 튀어나왔네? 근데 난 말도 못하는데 말하기도 싫어하는데 여기서 한번 또 깨졌고 그다음에 직업군이 요즘 너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도 말로 하는 직업이라는 걸 몰랐어요.
교육이잖아요. 몸으로도 가르쳐 주지만 이 사람들이 표현해주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막 그러잖아. 막 견갑골 펴요. 그러고 야이씨 견갑골 어떻게 펴? 세요? 날개요? 그 느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의 힘이 중요하구나. 그쵸?